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황과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안보 관련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소식이죠. 11월 미국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충격을 금치 못한 사건이 터졌죠. 치열한 선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야외 유세장에서 총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펜실바니아 야외 유세장이었죠. 하늘이 도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종탄은 그의 귀를 살짝 건드리고 빗나감으로써 화를 연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또 그 충격파는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가 폭력을 규탄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몇 년 전이죠.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유세 중에 변을 당해서 사망했던 불행한 일이 있었죠. 국가 지도자에 대한 이런 테러 행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러시아 소식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으려고 1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방공 풍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늘에다가 방공 풍선을 띄우는 겁니다. 근데 이 방공 풍선은 1차 대전 때 적의 정찰기가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에서 이 방공 풍선을 띄웠는데요. 나치 독일 폭격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드론이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계속 타격 목표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포착하는 즉시 하늘에 띄운 풍선으로 방공 그물을 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포가 러시아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에이테크스 등 지대지 장거리 미사일이 있긴 있지만 미국이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의 타격 목표물을 자체 생산한 저렴한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크라이나는 드론 군단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드론이 전쟁을 이끌 만큼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대전 때 항공기가 전쟁에 처음 사용되어서 공중전이 시작됐듯이 21세기 새로운 드론 전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6일 국경에서 1500km 떨어진 러시아 오르스크시 부근의 핵 공격 초기 탐지 레이더 시설을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부셔버렸습니다. 또 국경에서 320km 떨어진 로스토프 주의 모르조프스키 공군 기지에 70대의 드론을 한꺼번에 보내서 공격한 적이 있죠. 6월 8일에는 600km까지 뚫고 들어가서 아크투비스크 공군 기지에 계류 중인 러시아 5세대 스텔스 폭격기라고 하는 러시아 최신의 수호이 57 한 대에 손상을 입혔지요. 또 6월 30일에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주도한 드론 떼가 1500km나 날아가서 러시아 정유시설을 파괴했습니다. $500 미만의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드론을 자체 개발해서 러시아 전장과 본토 시설 타격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 비용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일반 드론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한다라고 SNS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유럽 얘기인데요. 최근 유럽 곳곳에 화재와 폭발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월부터 런던 동부에 화재가 발생했죠. 4월 방산기업 웨일스 탄약 공장에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미수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행 군수품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타 발트해, 지중해 동부 흑해에서 러시아 GPS 교란 공작이 계속됐죠. 또 독일 베를린 인근 금속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등 5월 9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이케아 매장의 대화재, 또 스웨덴에서는 열차 탈선 사고, 5월 12일 폴란드에서는 수도 바르샤바의 최대 쇼핑센터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는 드골 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증거는 없지만 배후에는 러시아가 유럽에서 대리인들을 고용해서 간접적으로 사보타주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폴란드에서 사보타주를 사주한 스파이 집단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는 유럽의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군비 경쟁 관련 소식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죠. 미국과 구소련이 맺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약자로 INF. 이 조약이 폐기된다는 소식입니다. 폐기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이 조약이 30년간 그런대로 미소간의 약속을 지켜온 합의인데요. 내용은 두 나라가 지상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500km 이상 중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를 금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30년 전 냉전 시절이니까 유럽은 모스크바를 겨냥하겠죠. 또 소련은 지금의 러시아인데요. 지금의 러시아는 베를린, 파리, 런던 등 유럽의 주요 도시를 겨냥했겠죠. 1987년 말에 이건 안 된다. 당시에 레이건 미 대통령과 소련 공산당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합의해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배치하지 말자. 이에 따라 독일과 헝가리 등 유럽에 이미 배치된 미사일이 잇따라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에 걸쳐서 잘 유지되어 오던 합의가 2019년 전부터 흔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유는 러시아가 몰래 조약을 위반하고 또 중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중국의 세력이 미미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도 유럽에 다시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는 데는 상당한 신중을 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비 경쟁이 우려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독일이 합의합니다. 오늘 2026년부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한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모스크바를 겨냥하는 거죠. 독일에 배치될 미사일은 샘6와 사거리 2000km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한마디로 모스크바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배치된다는 것이죠.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대비해 왔다.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따라 폴란드 북부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요격 기지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도 질사라 푸틴의 꼬드김을 받아낸지 보란듯이 중국군이 폴란드 국경 부근에서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과 달리 유럽의 군사적 대치가 고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신냉전이 본격 궤도를 타기 시작한 좋지 않은 국제안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미국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이것을 뉴 스타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참여하기를 우리는 중단한다. 그리고 곧 발표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서 러시아가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봐서 이런 긴장 분위기에서 유럽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또다시 냉전 시대와 비슷한 무한 군비 경쟁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네, 흔한 말로 역사는 반복하는 것인가 라는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